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7대5 딱 2표 차이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정치권 제명 위기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이재명랑한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도와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했고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결론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에서 지사직을 상실시키는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판결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네, 검사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대법원의 이 판결 생중계는 참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중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판결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서 이런 생방송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혐의가 총 몇 개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 1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3개가 적용이 됐었고요. 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 2심에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중에는 검사 사칭 정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 2심에서 모두 결론이 일치됐었는데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던 상황이었고요.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안의 관건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것인데 1심에서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고 2심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죠.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해당 발언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정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게 됐을 때는 표현의 자유나 또 정치 토론의 어떤 본연의 의미를 상당히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죄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이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본인은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다. 가족들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입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없다고 대답한 게 해당 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 해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무죄가 나온 그 구체적 배경,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에서는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해서 선거인들의 어떤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공표, 이야기해야지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아하. 일단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더군다나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네. 이 지사가 한 이야기를 비춰봤을 때 설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아. 특히 이런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부적절한 표현 모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단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 토론회 자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이 지사의 입장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지사는 그동안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는데요. 조금 전에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아.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대법 판결,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자, 앞서 1심과 2심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모습, 이 지사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재명!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밀지 마세요. 이재명 힘내!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후에 예정된 입장 발표도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16일 오늘 대법원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 판결을 내려주었다. 앞서 오전에 출근길에 보였던 이 지사의 모습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머리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색을 전혀 하지 않은 머리죠. 최근에 아마 저 머리를 계속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면 5년간 그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선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지사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털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이제 대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최근에 있었던 대선 여당 네. 진영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10% 안쪽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번 재판 결과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재명 네. 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장해찬 평론가님, 이 지사한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사실 선관위로부터 받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 보전금을 전금 반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선거 보전금 같은 경우 액수가 약 3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지사직이 상실되었다면 이재명 지사 개인이 그 38억 원의 환수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재산액을 신고한 것을 보게 되면 29억 9천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실 부담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파산 위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파산 위기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넘겼다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이제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 전공이십니다. 네, 그렇죠. 신문방송학인데 네. 이번 판결에 대법원 판결의 어떤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을 좀 더 확대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 특히 이제 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 물론 원고를 일정 부분 준비하고 가지만 후보들 간의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질 때는 준비하지 않은 원고의 내용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얘기하고 또 토론이 좀 더 격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범위를 좀 여유롭게 줘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더라도 네. 또는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방송 토론이나 TV 토론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즉 뭐 예컨대 지난번 같으면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사실은 토론하는 가운데 상당히 자제하거나 발언을 조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강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다. 즉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좀 더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대 5였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의 소수 의견도 귀를 좀 기울여 볼 대목이 있습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선 후보자 TV 토론 준비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하, 네. 보통 이 지자체장이나 대선 후보자 정도 되면 토론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많게는 2자릿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지 이 후보자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토론에 임하게 되거든요. 네. 생방송이라고 해서 모두 다 즉흥적인 것이 아닌데 아하.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러면 우리 후보자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네. 약간 애매모호하고 어느 정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섞어도 이제는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보좌진이나 후보자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박상욱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를 해줘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국민에게 빠르게 사실을 보도해 주는 것이 과거보다 더욱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겠군요. 자, 일단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도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명웅 씨가 안진용 기자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이명웅 씨의 영웅, 그러니까 영웅의 영웅이죠. 어허. 과연 누굴지 다들 궁금해하는데요. 대선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나이 차도 적은 선배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네. 신유 씨와 박구윤 씨입니다. 사실 두 분의 나이는 1982년생으로요. 네. 9살만 더 많습니다. 이명웅 씨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다는 표현까지 쓸만한가 싶은데 네. 이명웅 씨가 젊은 트로트의 또 대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위 선배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배우고 이 선배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네. 점차 트로트 유망주로 자라났다는 거죠. 네. 최근에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네. 이 존경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나이와 연륜이 떠나서 본인이 충분히 이런 업적으로나 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두 사람에게 애정을 드러내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났어. 되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네요. 옛날 같아요. 그냥 신유 형을 그리고 구윤 형을 존경해서 이제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던 이제 또 같은 예능에서 만나서 즐겁게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누가 보면 립싱크라고 오해할 정도로 노래를 참 편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 레알입니까? 이게 이 신유 씨와 박구윤 씨 노래를 평소에 따라 불렀다는 게. 네, 평소에 따라 불렀대. 그리고 본인이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유 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유 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러겠네.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명웅 씨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 질투나거나 식이 나진 않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를 롤 모델로 여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배를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별로 나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신유 씨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런 정말 그 트로트계 선배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롤 모델로 서주고 새로 트로트계에 들어오는 우리 이제 가수들이 저런 롤 모델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두 사람의 우정이랄까요? 이번에 반짝 뜨고 나서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이전부터 생각보다 인연이 깊었었는데 이명웅 씨가 신인일 때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신유 씨의 히트곡을 불러서 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유 씨가 이명웅 씨를 눈여겨보면서 친분을 맺었다고 하고요. 또 한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 또 신유 씨는 이미 대스타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이명웅 씨의 노래 무대를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신유 씨가 각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이명웅 씨의 가치를 원석일 때부터 먼저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그로부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도전자와 심사위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 섰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런 물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나비야. 그런데 이제 안진용 기자님, 선배 입장에서는 나중에 호랑이 새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후배한테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명웅 씨가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이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갈 때 신유 씨의 노래를 불러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신유 씨의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꿈을 키워온 건데 그런데 도발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냐면요. 형 노래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부터 많이 불렀었다. 근데 이제는 형이 제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나라고서 선공을 날린 거죠. 근데 이걸 받아치는 신유 씨 역시 대단합니다. 현재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명웅이 최고인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더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면서 선배의 여유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둘이 겪고 틀면서 결국은 이 신유 씨의 노래 나쁜 남자를 듀엣을 열창해서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 씨가 했던 대사 있잖아요. 많이 컸네.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요만큼도 시기질도 없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신유 씨 마음 중에는? 워낙 원래 좋아하고 예뻐했던 후배고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도 같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워낙 노래를 잘해서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되고 나서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워낙 겸손하고 미스터 트롯 진에 오른 다음에도 만났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었다. 워낙에 착하고 겸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명웅 씨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의 인물 앞서 나왔습니다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진용 기자님. 바로 박구윤 씨입니다. 박구윤 씨는 나무꾼이라는 노래로 유명한데 앞서 영상에서도요. 이명웅 씨가 나무꾼 노래를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경쟁자라고 볼 수 없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은요. 박구윤 씨를 모를 수도 있지만요. 이명웅 씨의 이런 활동과 또 존경한다는 말을 통해서 박구윤 씨를 다시 찾아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다 검색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박구윤 씨는 요즘은 가장 사랑하는 두 동생이 이명웅 씨와 영탁 씨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사랑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들은 경쟁자라기보단 동반자입니다. 그 박구윤 씨가 최근 MBN의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게 그 지역의 이름을 가사에 넣어서 노래를 계속 그럼요. 이제 갖다 붙이기 좋거든요. 뿐이고 뭐 부산에 갔다. 부산 뿐이고 이 바람 불면
김한선 씨에 대한 또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떤 노래가 히트하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박구윤 씨 아버지가요? 네, 박구윤 씨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네. 박현진 작곡가신데 올해 70세십니다. 유현진 씨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박현진 씨. 박현진, 아하. 이분이 만든 노래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시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베이로 씨의 신토부리, 송대관 씨의 내박자, 대박 사건. 박성철 씨의 무조건, 어허. 오승근 있을 때 잘해, 현철의 봉선화 연정. 네. 야, 이거 이 정도면요. 저는 진정한 트로트계의 대부다. 아. 히트곡 제조기 이렇게 네.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리얼로 아버지가 바로 유명한 작곡가였던 거예요.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유명 작곡가. 그렇죠. 와, 그래서 대박. 그 노래로 결국 뜨게 됐는데 박구윤 네. 씨의 저 노래 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음악적 감성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가수들이 손정희 변호사님 박구윤 씨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 좋겠다. 아버지한테 맨날 좋은 곡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근데 아버님은 막상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작곡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느라고 다른 사람들 노래는 일주일, 뭐 열흘, 뭐 2주 정도 보면 만드는데 아들 노래를 만들려고 하니까 3달이나 걸렸다는 거야. 아마 고심하고 아마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귀한 걸 주려고 노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목을 하나 짓는데도 엄청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처음에는 뿐일 거야라고 하셨다가 네. 뿐이다 했다가 뿐이다 아니다 뿐인 뿐 하다가 뿐이 고가 됐다라는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아버님이 진짜 한자 작곡할 때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뿐이고가 된. 그런데 우리 안진용 기자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수들 뭐 흔히 말하는 울림통이 상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몸이 아낍니다, 사실. 아. 그래서 울림통이 클수록 더욱더 풍성한 성량이 나오는 건데 어허. 그래서 김호중 씨가 사실 울림통이 크고 성량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함께 조수미 씨의 나가거든을 부르면서 박구윤 씨가 본인의 성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워낙 인기가 높거든요.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 오고요. 보름마다 엔진 오일을 갈 정도로 가니까 얼마나 바쁜지 알 수 대박.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얼마나 친근하냐면요. 오는 전화를 다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가끔 전화해가지고선 제 노래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들어봐 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 오는 거 하나도 놓치게 않기 위해서 사우나에 갈 때도 일일이 다 비닐에 넣어서 핸드폰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요즘 방수된 핸드폰도 있으니까 한번 바꾸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박구윤 씨와 신유 씨 그리고 덩달아 또 이명웅 씨 이미 이제 뭐 트로트계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명웅 씨 세 분의 우정 계속해서 변치 않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채채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90년대를 풍미했던 요즘으로 치면 뭐 탑골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여신들. 그런데 이분들이 화려하게 현역으로 복귀해서 트로트에 도전한다고 화제입니다. 아하. 첫 번째 분 바로 원조 섹시 디바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채연 씨고요. 오랜만에 와. 네. 두 번째 채는 이 가수 출신으로 이 연기자로 또 변신에 성공했던 많은 분들 잘 모르시지만 한때는 굉장히 인기 많았던 가수였습니다. 야. 최정환 씨가 두 번째 그렇죠. 채의 주인공이고 마지막이 이제 또 설명이 필요 없죠. 혼성그룹 룰라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원조 걸크러쉬 가수 체리나 씨까지 이 채채채 트리오가 야. 트로트에 도전해서 화제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경우에서 채연, 최정한, 체리나, 채채채 어떻게 이 세 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채연 씨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배워보고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과 확인합니다. 자, 손에 땀을 쥡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내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보이스트롯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채연 씨도 이 보이스트롯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놀라워요, 정말. 채연 씨가 여기 나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왜냐면 원래 댄스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잠깐 들었지만 꺾기의 신공처럼 여기서 꺾기를 정말 잘하네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네. 이 한이 느껴지는 보이스, 이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절도 있는
춤. 네. 역시 이제 섹시 디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소화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심사위원 중에 남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어떤 트로트보다 꺾기가 많이 들어간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소화해서 트로트계를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야, 합니다. 이 칭찬으로 뭔가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채연 씨 하면은 뭐 가수로서의 경력은 엄청나니까 뭐 저 정도 무대는 떨림 없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누구든지 떨릴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채연 씨는 좀 그나마 다행인 게 과거 일본에서도 이런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래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전력들이 있고요. 원래 원조 한류 스타였습니다. 워낙 이렇게 경쟁 프로그램에 강한 또 실력 있는 가수기 때문에 요번에도 기대해 볼 만한데 네. 해외에서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는 아, 유일한 한국인인데 내가 우승을 해야지 그런 집념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요번에도 그런 또 아, 내 과거의 채연의 어떤 화려한 경력을 펼치겠다 이런 집념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많이 심어줬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트로트에 도전하지만요. 채연 씨 하면요. 진짜 뭐니 해도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나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그 춤 이밤 너와 함께 추고 싶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유, 저는 막 나나나 좋아 막 우리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재밌게 그랬는데 안진영 기자님 사실 채연 씨는 그냥 탁 바로 스타덤에 오른 줄 알았는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왔다고요. 네, 한국에서 공식 데뷔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했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을 하면 앨범을 내준다고 해서 이 연습을 위해서 일본 시장을 돌면서 공연을 하고 1시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그리고 방송사에 주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낀일을 해결했다고 해요. 이렇게 잘 된 다음에 국내 와서도 스타덤에 올랐는데 네. 여기서 도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무대에 도전을 했는데 아하. 중국 시장은 워낙 넓거든요. 네. 채연 씨를 아직 모르는 분도 많았을 거고요. 한 번은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갔는데 조금 늦은 거죠. 준비를 하기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무대에 바로 올라가고 아니면 그냥 가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채연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서러워서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중국 무대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이 채연 씨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지금도 회자되는 또 눈물 셀카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채연 씨가 과거에 한창 활동할 때 본인의 미니 홈페이지에 이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저 모습이에요? 바로 저건데 저게 참 본인은 정말 힘든 시기, 활동이 힘든 시기에 실제로 울다가 거울 보니까 내가 괜찮네 싶어서 저 사실 되게 여러 장 찍어서 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밤 되면 SNS 활동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감수성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글도 당시에 정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예능에서 패러디가 참 많이 됐습니다. 채연 씨가 그렇게 패러디 많이 할 거면 차라리 저작권료도 달라. 이렇게 재밌게 또 입장을 밝혔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신의 미모에 자신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두 번째 트로트에 도전한 탑골 여신 두 번째는 누굴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했고 네가 싫다면 하기 싫었어 너의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 해보나 마나 사랑하나 마나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아닌 척해도 느낄 수가 있어 너의 몸에서 배어나는 여자 향기 해보나 마나 마나 얘기하나 마나 우라우라레요 우라레요 우라우라레요 우라우라레요 우라레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는 최정환 씨를 볼 때마다 늘 헷갈립니다. 이분이 원래 배우였다 가수를 했나 아니면 가수하다 배우를 했나 헷갈립니다. 최근에는 배우 활동으로 많이 인식들 하셔서 원래 배우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최정원 씨가요 90년대 테크노 여전사였고요. 그 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댄스도 엄청 잘하셔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원래는 모델로 데뷔하셨어요. 아. 96년도에 모델로 데뷔했다가 99년도에 무정을 발표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었고요. 그 어허. 이후에 이제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그때 최정환 씨가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굉장히 깊은 이별을 겪고 있어서 기분이 좀 다운된 상태에 있었는데 감독님이 여러 차례 여길 출연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 감독님이 나의 힘 빠진 모습, 이별에 슬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드라마가 인생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 그 여친 이렇게 전 여친 이렇게 전 떠올리는 여친. 예, 계기가 됐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정환 씨한테는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예. 최정환 씨의 히트곡이 이렇게 많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가수 활동이 좀 짧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가수 활동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뮤지컬에도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요. 가수 활동 이제 8시간씩 안무 연습을 했대요. 테크노 지금 댄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거 보통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7, 8시간씩 막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약 7, 8kg, 7kg에서 8kg 정도 적게 나갔고 네. 당시 키가 172cm였는데 체중은 47에서 48kg밖에 안 나갔대요. 아하. 그래서 가끔 이제 밤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일부러 라면을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랬대요. 나오는데 네. 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집에 오면 라면 먹었는데 자기는 라면 먹어도 몸이 불지 않더라. 뭐야? 뭡니까 지금?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네. 장해찬 평론가님 라면 먹고 나면 몸이 붓잖아요. 얼굴도 붓고 그런데 붓지 않았대요. 왜 단정하세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늘 부어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잘 나갔던 가수인데 왜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어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최정환 씨가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가수 활동까지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광화문에서 드라마를 찍고 힘든데 곧바로 영화 촬영장에 가자고 하니까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정말 대자로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때 매니저 한 조치는요. 네. 빨리 들쳤고 간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줬대요. 이런 과정은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이 무정이라는 노래 말고 매직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었거든요. 네. 이 매직이라는 노래가 아무리 해도 가사가 외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노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나름 전문 기자인데 맞아요. 그 정도로 대중의 뇌리에 많지 않은 노래인데 네. 본인이 분명히 리허설까지 마치고 이 본 무대에 올랐는데 가사를 또 까먹은 겁니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겠어라고 이 얘기를 듣고 결국은 본인이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백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사실 모습을 보면 예전 모습과도 정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월을 역주행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근황은 어떨까요, 장희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른바 싱글 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 과거 2005년도에 마케팅 회사 임원과 결혼을 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묻는 이 예능 프로그램의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정환 씨가 굳이 다시 하고 싶을까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 네.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탈한 모습까지 과거보다 한결 편해진 모습으로 팬들과 더욱 가까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이유는요. 조금 이채롭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가수 체리나 씨인데요. 체리나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멀리 떨어져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내 방송에서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트로트에 도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막상 도전하고 났더니 자존감이 요즘에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가끔 이제 하투를 치기 위해서 내려가서 같이 하투를 치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잃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자기가 따게 된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보통 이제 자식들 보는 재미로 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트로트 경연대회 보시면 또 어머니가 얼마나 주변에 자랑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뿌듯해 하실 겁니다. 네. 체리나 씨의 트로트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위해서라면
전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 진짜 나이가 젊건 많건 간에요. 부모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들어도 재롱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안진영 기자님. 예, 체리나 씨 보면은요. 천생 가수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지금 어머니 앞에서도 사실 이미 40대인데 재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트로트라는 게 그래서 체리나 씨에겐 노래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가족들을 즐겁게 하는 또 일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이렇게 트로트에 또다시 도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가족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체리나 씨는. 근데 뭔가 좀 소원, 바람이 있을 텐데요. 네,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체리나 씨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제 자연 임신 확률이 낮아서 지금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갖고 싶고 이제 본인의 집들의 마당에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 3마리와 본인의 자녀가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절함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힘들지만 남편과 함께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예쁜 아이 낳으셔서 꼭 그 소원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나머지 두 분은 트로트 부르려는 거 보여주면서 최정한 씨, 나 최정한 씨 팬인데 왜 안 보여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정한 씨의 트로트 실력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나라 내 고향 붉게 잘하시잖아요. 소름. 이 꺾는 게 트로트에 되게 많이 쓰이는 꺾기거든요. 일반 학생들 다 따지어서 보람을 느낀 게 진짜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씨가 이게 예전에 노래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서 빠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트로트의 꺾기라는 게 참 힘든 이 기교인가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꿈이 꺾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복권 얘기해봤는데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텐 아내가 복권이야. 무슨 뜻이야? 물어봤더니요.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네, 7월 16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